QQQ가 올랐다고 바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QLD가 반등했다고 이제 다시 편하게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TQQQ가 강하게 튀어 올랐다고 바닥이 끝났다고 단정하시면 더 위험합니다. 지난밤 나스닥은 분명 반등했습니다. QQQ도 올랐고 QLD와 TQQQ도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이제 다시 가는 것 아닌가? 다시 올라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초록색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 초록색 뒤에 숨어있는 시장의 진짜 구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밤 반등은 시장 전체가 건강하게 살아난 반등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간 아주 좁은 반등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QQQ는 물론이고 QLD, TQQQ 투자자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오를 때는 다 같이 기분이 좋지만 반등의 폭이 좁고 중심이 한쪽에만 쏠려 있으면 다음날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QLD와 TQQQ는 그런 흔들림을 더 크게 받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강하게 무너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은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고 나스닥 전체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계좌를 보면서 불안하셨을 겁니다. 이게 시작인가? 더 빠지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줄여야 하나?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장이 다시 열리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가장 안심할 때 다시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올랐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올랐는지를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나스닥이 올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체 종목이 고르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더 많았고 시장 전체가 같이 살아난 느낌은 약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수는 올랐는데 체감은 생각보다 약했던 겁니다. 이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강한 반등은 여러 업종이 함께 올라오고 많은 종목이 같이 힘을 냅니다. 그런데 지난밤은 반도체가 사실상 시장을 들고 갔습니다. 왜 반도체가 그렇게 강했을까요? 핵심은 인텔이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칩 생산과 관련된 기대가 붙으면서 인텔이 강하게 움직였고 그 불씨가 반도체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마이크론, 마벨, 장비주까지 같이 튀어올랐습니다. 특히 마벨은 지수 편입 기대까지 겹치면서 분위기를 더 강하게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반등에는 분명 재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유 없는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따라붙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밤 크게 오른 종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많이 맞았던 종목들이라는 점입니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가장 세게 튀어오른 겁니다. 이건 새로운 상승의 출발일 수도 있지만 급락 뒤에 나오는 기술적 되돌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반등에 취해서 가장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특히 TQQQ는 이런 구간에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를 때는 짜릿합니다. 계좌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 같고 다시 기회가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들 때일수록 시장은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추세가 바뀐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 반등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날도 이어지느냐, 그리고 다른 업종까지 힘이 확산되느냐입니다. 지난밤 시장의 또 다른 포인트는 애플이었습니다. 반도체가 강한 동안 애플은 오히려 약했습니다. 시장은 애플이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는 회사라기보다는 남의 기술을 끌어다 쓰는 회사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인공지능을 직접 만드는 쪽과 그것을 활용하는 쪽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글도 흥미로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텔 이야기에도 구글이 들어가 있고 애플 이야기에도 구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은 구글 자체보다 그 기술이 실제로 돌아갈 칩과 공장, 장비 쪽에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돈이 소프트웨어 전체로 퍼진 게 아니라 반도체와 인프라 쪽으로 집중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반등은 더더욱 좁은 반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QQQ를 볼 때도 지수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누가 버티고 있는지, 누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QLD와 TQQQ는 그 흐름을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한쪽 기둥만 시장을 떠받치는 장은 생각보다 불안합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는 순간 지수 전체가 다시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의 진짜 시험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물가 지표입니다. 지난주에는 고용이 시장을 긴장시켰다면 이번에는 물가가 긴장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공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러면 성장주와 기술주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예상보다 차분하면 이번 반등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방향이 완전히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중요한 숫자를 앞두고 줄타기를 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 QLD나 TQQQ를 사도 되느냐?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이런 자리는 흥분해서 한 번에 크게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이 정말 살아나는지 확인하면서 분할로 대응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TQQQ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강한 반등 하나 보고 크게 들어가면 다음 흔들림에서 계좌가 먼저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싸 보인다고 사는 게 아니라 기준이 살아있을 때 사는 겁니다.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는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버티도록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이틀 흔들림에 감정적으로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다릅니다. 기회가 와도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됩니다. 좋은 종목을 사는 것보다 좋은 자리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투자는 결국 마음의 싸움입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반등할 때는 다시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그런 감정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남들이 공포에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고 남들이 환호할 때 흥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갑니다. QQQ, QLD, TQQQ로 자산을 키우겠다는 건 단순히 수익률을 쫓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동성을 견디고 기준을 지키고 기회가 왔을 때만 강하게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보다 오래 살아남겠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수익은 결국 살아남은 사람에게만 오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반도체 반등은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인프라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흐름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반등을 시장 전체 회복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가 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진 건 아닙니다. 애플은 약했고 다른 업종은 힘이 약했고 시장 내부는 생각보다 넓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낙관도 아니고 과도한 공포도 아닙니다. 차분함입니다. 반등을 인정하되 과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기회를 보되 흥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현금을 함부로 다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반도체 반등이 이어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시장 내부가 넓어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물가 지표 앞에서 분위기가 다시 식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QLD는 분할로, TQQQ는 더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반등에 감탄하려고 시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계좌의 자릿수를 바꾸려고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 오를 때 따라가는 힘보다 흔들릴 때 버티는 힘이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장이 올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냉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구조를 보고 남들이 불안해할 때 기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QQQ, QLD, TQQQ로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크게 가져갑니다. 반도체는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록색 숫자 하나만 보고 끝났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확인될 때 움직이겠습니다.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그게 결국 자산을 키우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